셜록 홈즈의 바스커빌 신의 사냥개 제7장을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7장 머리핏 하우스의 스테이펄튼 남매. 다음날 아침의 상쾌한 아름다움에 바스커빌 저택의 첫인상이 우리 두 사람에게 남겼던 암울하고 우중충한 느낌은 싹 가셨다. 헨리경과 내가 아침 식탁에 앉자 키높은 창에서 햇살이 밀려들었고 창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이 물방울처럼 얼룩덜룩 색깔을 드리웠다. 어두운 색의 판백널도 황금빛 햇살을 받자 청동처럼 반짝여서 이곳이 어제 저녁 우리의 영혼까지 우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방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 집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탓이었나 봅니다. 준 남작이 말했다. 우리가 여행으로 지치고 마차에서 떨고 하느라 여기를 우중충하게 느꼈던 거지요. 이제 충전을 하고 나니 모든 게 생기 있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전부 상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예를 들면 혹시 간밤에 무슨 소리, 여자였던 것 같은데 우는 소리 같은 거 못 들으셨나요? 그거 참 흥미롭군요. 반쯤 잠들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거든요. 꽤 기다려봤는데 더 이상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꿈인가 보다 했지요.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당장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는 벨을 울려서 베리모어에게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내 느낌에는 주인의 질문을 듣는 동안 창백한 집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는 것 같았다. 이 집의 여자라고는 2명뿐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한 명은 부엌 일을 하는 하녀인데 다른 쪽 부속 건물에서 잡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제 아내인데 제 아내한테서 난 소리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아침 식사를 끝낸 후에 복도까지 길게 들어오는 햇빛에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베리모어 부인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큰 체격의 무표정한 여인으로 입가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을 숨길 수 없었고 나를 흘끔 보는 그녀의 눈꺼풀이 부어 있었다. 그렇다면 간밤에 흐느낀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가 울었다면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집사는 뻔히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내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또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 이미 창백하고 잘생긴 검은 수염의 사나이 주변에 수수께끼 같은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찰스경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도 집사였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상황을 전적으로 그의 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리전트 스트리트에서 보았던 마차에 앉아있던 사람이 혹시 베리모어가 아닐까. 수염은 그대로였을 수도 있다. 마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키가 더 작아야 하긴 하지만 그 정도 인상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다.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까? 확실한 것은 일단 그린펜 우체국장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확인 정보가 분명히 베리모어의 손에 직접 전달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 결론이 뭐가 되었든 간에 최소한 셜록 홈즈에게 보고할 얘기는 생기게 될 것이다. 아침 식사 후에 헨리경이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나들이를 할 수 있었다. 황야의 가장자리를 따라 6km 남짓을 쾌적하게 걷자 이윽고 잿빛의 작은 마을이 나왔다.
두 개의 큰 건물이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여관이고 다른 하나는 모티머 박사의 집이었다. 우체국장은 그 마을 사람으로 우리가 보냈던 전보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다마다요, 선생님. 우체국장이 말했다.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베리모어 씨에게 전보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배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기 있는 제 아들 녀석입니다. 제임스, 지난주에 네가 저택에 있는 베리모어 씨에게 전보를 전달했지? 네, 아버지. 제가 전달했어요. 베리모어 씨 손에 직접 쥐어주었니? 내가 물었다. 그게 그때 베리모어 씨는 다락에 있어서 직접 손에 드릴 수는 없었고요. 베리모어 부인의 손에 직접 드렸어요. 부인이 즉시 전해주겠다고 했고요. 베리모어 씨가 보이던? 아니요, 선생님. 그분은 다락에 계셨어요. 보지 못했으면 베리모어 씨가 다락에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지? 글쎄요. 부인이니까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겠지요. 우체국장이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베리모어 씨가 전보를 못 받았나요? 문제가 있다면 베리모어 씨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지요. 더 이상 파고드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홈즈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베리모어가 런던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베리모어가 만약 런던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찰스 경이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바로 그 사람이고, 새로운 상속자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미행을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베리모어는 누군가의 하수인일까? 아니면 스스로 뭔가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일까? 바스커빌 시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 것일까? 나는 그 타임스를 오려내 만든 이상한 경고 편지가 생각났다. 그건 베리모어의 작품일까? 아니면 베리모어의 계략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한 일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라고는 헨리경이 말했던 것처럼 바스커빌 시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다면 베리모어 부부에게 안락하고 영구적인 거처가 확보된다는 사실뿐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설명은 젊은 준 남작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치고 이런 깊고 정교한 계략에 대한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홈즈 자신도 놀랄 만한 사건들을 많이 조사해 보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쓸쓸한 회색빛 길을 되짚어 걸어오면서 내 친구가 빨리 다른 일들에서 벗어나 여기로 와서 내 어깨에 실린 무거운 책임감을 덜어주기를 기도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걷던 중 갑자기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모티머 박사려니 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를 쫓아오고 있는 이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작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말끔하게 면도를 한 단정한 얼굴의 남자였다. 금발의 턱이 훌쭉하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회색 양복에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식물 채집을 위한 양철 상자를 어깨에 메고 한 손에는 포충망을 들고 있었다. 실례지만 왓슨 박사님 맞으시죠? 이렇게 말을 하며 그 남자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헐떡거리며 다가왔다. 여기 황야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격식 차린 소개를 기다리지도 않는답니다. 아마 우리 친구 모티머에게서 제 이름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머리핏 하우스의 스테이펄튼이라고 합니다. 포충망과 상자를 보고 짐작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스테이펄튼 씨가 박물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모티머 신의 집에 들렀는데 그가 박사님이 지나가는 것을 진료소 창으로 보고 알려주었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박사님을 따라가서 제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헨리경은 먼 길을 오느라 편찮으신 건 아니겠죠? 네, 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걱정을 했더랬지요. 찰스경의 슬픈 죽음으로 새로운 준 남작이 여기에 살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쩌나 했죠. 부유한 분에게 이런 시골에 내려와 뼈를 묻으라 하는 건 무리한 요구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런 시골에 여간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헨리경은 미신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없으시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박사님도 물론 바스커빌 가문에 출연했던 지옥의 개 전설을 아시지요? 들어봤습니다. 이곳 농부들은 어찌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요. 누구라도 황야에서 그런 괴물을 봤다고 맹세라도 할 겁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그의 눈을 보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이야기가 찰스경의 상상력을 크게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찰스경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찰스경은 신경이 너무 쇠약해져서 아무 개라도 나타나기만 했다면 그의 병든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겁니다. 저는 찰스경이 그날 밤 주목나무 길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보긴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재앙이라도 일어날까봐 두려웠지요. 그 어른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분의 심장이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제 친구 모티머가 말해 주었지요. 그러면 스테이플턴 씨는 어떤 개가 찰스경을 뒤쫓았고 그래서 찰스경이 그 공포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아무 결론도 못 내렸습니다. 셜록 홈즈 씨는 결론을 내리셨나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차분한 얼굴과 동료 없는 눈을 보니 나를 놀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았다. 저희가 왓슨 박사님을 모르는 척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그가 말했다. 박사님의 탐정 이야기는 여기 저희한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을 기리면서 동시에 박사님 자신이 알려지지 않을 방법이란 없겠지요. 모티머가 박사님의 성함을 말하면서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박사님이 여기 계시다면 셜록 홈즈 씨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자연히 홈즈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질문에는 대답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하군요. 홈즈 씨가 여기를 직접 방문하시는 영광이 있을지 물어봐도 될까요? 홈즈는 지금 런던을 떠날 수가 없답니다. 그가 신경 써야 하는 다른 사건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군요. 우리에게 너무나 캄캄한 문제에 홈즈 씨가 빛을 비춰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박사님이 조사하시는데 뭐든지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사님이 수상쩍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하실 계획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움이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냥 제 친구 헨리경을 방문하러 온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도움은 전혀 없고요. 훌륭하십니다.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신중하게 경계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간섭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도로 옆으로 좁은 풀밭길이 나 있는 곳에 도착했다. 황야를 가로질러 구불구불 난 길이었다. 바위들이 흩어져 있는 가파른 언덕이 오른편에 있었다. 먼 옛날에 화강암 채석장으로 쓰이던 곳이었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전면은 어두운 절벽이었고 바위 사이사이마다 양치식물과 검은 딸기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저 멀리에서는 회색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다. 이 황약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으면 머리핏 하우스가 나옵니다. 그가 말했다. 1시간만 내주신다면 제 여동생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퍼뜩 든 생각은 내가 헨리경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 나는 그의 서재 테이블에 흩어져 있던 서류 뭉치와 영수증들을 기억해냈다. 그것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님이 분명했다. 게다가 홈즈는 내가 황야에 사는 이웃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스테이플턴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경이로운 곳입니다. 황야는 말이지요. 그가 말했다. 그는 넘실거리는 구릉지와 길게 자란 풀들과 화강암이 환상적인 모양으로 들쑥날쑥 솟아오른 산마루를 둘러보고 있었다. 황야는 질리지가 않아요. 황야가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정말 광대하고 황량하면서도 불가사의하지요. 황야를 잘 아시는군요. 저는 여기에 고작 2년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 주민들은 저를 새내기라 부르지요. 저희는 찰스경이 자리를 잡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여기에 왔답니다. 하지만 제 취향 때문에 시골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지요. 여기를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야를 잘 아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엄청 어렵죠.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북쪽으로 난 이 대평원은 들쭉날쭉한 언덕들 사이로 뻗어 있죠. 뭐 눈에 띄는 게 보이십니까? 이곳에선 보기 드물게 말 달리기 좋은 곳이군요. 자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목숨을 잃어야 했답니다. 평원 위에 두텁게 밝은 녹색 지대들이 흩어져 있는 게 보이시지요? 네, 다른 곳보다 비옥해 보이는군요. 스테이플튼이 웃어댔다. 그게 바로 대그린펜 늪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제도 저는 황야에 사는 조랑말 한 마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지는 못했지요. 한참 동안이나 그놈이 넙 구멍 밖으로 목을 빼고 있는 것을 봐야 했어요. 결국에는 늪이 그놈을 삼켜버렸지요. 건조한 계절에도 늪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럴진데 이렇게 가을비가 내린 다음에야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답니다. 에이구, 불쌍한 조랑말이 또 한 마리 있네. 푸른 골풀 사이에서 갈색의 뭔가가 버둥거리고 있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긴 목이 떠오르고 끔찍한 비명이 황야에 울려 퍼졌다. 그 광경에 나는 공포로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함께 서 있던 사람은 나보다 강인한 것 같았다.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늪이 놈을 차지했네요. 이틀간 2마리라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건기에 그쪽을 지나다 보니 늪에 푹 빠지기 전에는 차이를 모르는 거지요. 좋은 곳입니다. 대그린펜 늪은요. 그런데 스테이플턴 씨는
통과하실 수 있다고요? 네, 아주 날랜 사람이 지날 수 있을 만한 경로가 한두 개 있습니다. 제가 찾아냈지요. 하지만 그렇게 끔찍한 장소에 왜 가려고 하신 겁니까? 그게 저 위에 언덕 보이시죠? 저기는 지날 수 없는 늪 때문에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째 늪이 감싸고 있죠. 거기가 바로 희귀 식물과 나비들이 있는 곳이랍니다. 건너갈 재간만 있다면 말이죠. 언젠가 저도 행운을 시험해 보고 싶군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큰일 날 생각일랑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가 말했다. 박사님이 죽으면 내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 돌아올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것도 아주 복잡한 지표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와, 내가 외쳤다. 저건 뭔가요? 설명할 수 없이 나지막하고 긴 신음소리가 황야위를 구슬프게 쓸고 지나갔다. 그 소리가 대기를 꽉 채웠어 어디서 난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둔중한 웅얼거림에서 시작해 깊은 울부짖음으로 부풀었다가 다시 우울한 웅얼거림으로 가라앉았다. 스테이플튼은 호기심을 담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이상한 장소지요, 황야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농부들은 그게 바스커빌가의 사냥개가 먹이를 찾는 소리라고 합니다. 전에도 한두 번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는 건 또 처음이군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불룩하게 솟은 커다란 평원 곳곳에 골풀 무더기가 푸른 반점처럼 흩어져 있었다. 드넓은 평원 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우리 뒤편과 바위산에서 갈까마귀 한 쌍이 깍깍대는 소리만이 커다랗게 들려올 뿐이었다. 스테이플턴 씨는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말했다. 이 이상한 소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늪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흙더미가 붕괴하거나 물이 솟아오르거나 하면서요. 아니요, 아니요. 저건 분명 살아있는 것의 목소리였어요. 뭐 그럴지도 모르지요. 안락 해오라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아주 희귀한 새인데 거의 멸종했다고 봐야죠. 아무튼 황야에서는 뭐든 가능하니까요. 네, 저는 우리가 들은 소리가 마지막 남은 안락 해오라기의 외침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정말이지 살면서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기괴하고 이상한 소리네요.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불가사의한 곳이니까요. 저기 언덕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파른 비탈 전체가 돌로 된 회색 고리 모양들로 덮여 있었다. 적어도 20개는 되어 보였다. 뭔가요? 양우리인가요? 아니요. 우리 조상들의 터전이었던 곳이죠.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황야에 밀집해서 살았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거기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그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지요. 이 원들은 그들의 움막에서 쥐붕이 날아간 상태인 거고요. 혹시 궁금하다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들의 난로와 의자까지 볼 수 있답니다. 제법 마을이라 할 만한데요. 언제 사람이 살았던가요? 신석기 시대예요. 연대는 모르고요. 뭘 하고 살았을까요? 여기 비탈에서 가축도 키우고 청동검이 돌도끼를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는 주석을 얻기 위해 땅 파는 법도 배우고 했지요.
반대쪽 비탈에 참호가 보이시죠? 저것도 그 흔적입니다. 네, 돌아보시면 황야에는 특이한 꽃들이 많아요. 왓슨 박사님, 이런, 잠깐만요. 사이클로피데스인 것 같아요. 나방처럼 보이는 작은 나비가 팔랑거리며 우리가 걷는 길 앞으로 지나갔다. 스테이펄트는 순식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뿜으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물체가 늪이 있는 곳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나는 경악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손바닥만한 이쪽 풀더미에서 저쪽 풀더미로 그 물체를 쫓아 껑충껑충 뛰어갔다. 그의 녹색 포충망이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이쪽 저쪽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이 남자 자체가 한 마리 거대한 나방처럼 보였다. 이 추격전을 바라보며 서 있던 나는 한편으로는 그의 비상한 움직임에 경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천만한 늪에 그의 발이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서 몸을 돌렸더니 한 여인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있는 머리핏 하우스 쪽에서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쪽은 황야가 푹 꺼져 있어서 그녀가 꽤 가까이 올 때까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여자가 아까 들었던 스테이 펄튼 양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황야에 아가씨가 있을 일도 없을 뿐더러 그녀가 미인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다가온 여인은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보기 드문 유형의 미인이었다. 이렇게 남매가 대조적으로 생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스테이펄트는 눈이 회색이고 머리칼은 연 갈색인데 반해 그녀는 내가 영국에서 본 어떤 사람보다도 어두운 흑갈색 머리칼에 늘씬하고 우아하며 키도 컸다. 그녀의 얼굴은 오만하면서도 이목구비가 섬세했는데 균형이 너무나 잘 잡혀 있어서 여린 입술과 열정에 찬 아름다운 검은 눈이 없다면 마네킹처럼 보였을 것이다. 완벽한 몸매에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황량한 길 위에 서 있으니 마치 신비한 유령 같았다. 그녀의 눈은 오빠를 향하고 있었는데 내가 돌아보자 내 쪽으로 그름을 재촉했다. 내가 모자를 들어 올리고 뭔가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생각의 방향을 확 틀어놓았다. 돌아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곧장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즉시요. 나는 그냥 놀라서 멍청하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노여움에 불타는 눈으로 나를 보더니 그녀는 참지 못하고 발로 땅을 구르기까지 했다. 제가 왜 돌아가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녀는 낮은 음성이었지만 간절함을 담아 말했다. 말투에 어눌한 발음이 묻어났다. 하지만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황야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막 이곳에 왔는데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그녀는 거의 울 듯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경고라는 걸 모르겠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밤에 떠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서 벗어나세요. 아, 오빠가 오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은 절대 비밀이에요. 저에게서 저 난초를 뽑아주시겠어요? 저기 쇠뜨기 말 사이에 나 있는 거요. 여기 황야에는 난초가 아주 많이 핀답니다. 물론 이곳의 아름다움을 보시기에는 좀 늦었지만 말이에요. 스테이플트는 그 추격을 그만두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애를 쓰느라 얼굴이 붉어졌다. 와, 베럴, 그가 말했지만 어쩐지 인사하는 투가 그다지 따뜻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 잭, 더워 보여. 사이클로피데스를 쫓고 있었어. 아주 희귀한 놈이고
늦가을에는 좀처럼 안 보이는데 말이야. 놓치고 말았어. 그는 개의치 않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그녀와 나 사이를 오갔다. 서로 소개를 하신 것 같군요. 현미경에게 황야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시기에는 좀 늦었다고 말하고 있었어. 아니,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헨리 바스커빌 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보잘것없는 평민일 뿐입니다. 헨리 경의 친구이고요. 저는 왓슨 박사입니다. 순간 그녀의 풍부한 표정에 짜증이 지나갔다.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별로 말할 시간도 없었잖아. 그녀의 오빠가 말했다. 역시 추궁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왓슨 박사님이 그냥 손님이 아니라 여기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난초를 보기 좋은 계절이 언제인지는 이분께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지. 하지만 머리핏 하우스에 가보실 거지요? 얼마 걷지 않아 머리핏 하우스가 나타났다. 황야에 있는 쓸쓸한 가옥이었다. 한때 번영기에는 목축업자의 농장이었지만 지금은 보수를 해서 현대식 주거지로 바뀌어 있었다. 빙 둘러 과수원이 있었지만 나무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여기저기 꺾여 있었다. 전체적으로 초라하고 음울한 분위기의 집이었다. 쭈글쭈글하고 고약해 보이는 이상한 남자 하인이 우리를 맞았다. 집과 분위기를 맞춘 것 같았다. 하지만 집 안에는 품격 있는 가구를 갖춘 커다란 방이 있어서 안주인의 취향을 엿볼 수 있었다. 창밖으로 화강암만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황야가 저 멀리 지평선까지 끝도 없이 펼쳐진 것을 보고 있노라니 고등교육을 받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사는지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데를 골랐지요. 그가 말했다. 마치 내 생각을 듣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그런 대로 꽤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안 그래, 베럴? 행복하죠.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학교를 운영했었어요. 스테이플튼이 말했다. 북쪽에 있는 시골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기계적인 일이라 재미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어린 마음들이 커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이었죠. 저 자신의 인격과 이상으로 아이들을 감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더군요. 학교에 심각한 전염병이 퍼져서 남자아이 3명이 죽었어요. 그 타격으로부터 회복할 수가 없었지요. 돈도 많이 까먹었고요. 그래도 아이들과의 멋진 관계를 잃어버린 것만 빼고는 불운도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동식물에 관심이 워낙 크니까요. 여기에 오니 영국거리가 무한정 널려 있더군요. 제 여동생도 저만큼이나 자연을 좋아하고요. 왓슨 박사님, 우리 창밖을 보며 그런 온갖 상념이 떠오르셨죠. 표정에서 읽을 수 있겠더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스테이플턴 씨는 덜 하리라도 동생분에게는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지루했던 적이 없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저희에게는 책도 있고 연구할 거리도 있고 또 재미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는 자기 분야에서 매우 박식한 분이지요. 가엾은 찰스 경도 우리에게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게 그립네요. 오늘 오후에 제가 헨리 경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실례가 될까요? 헨리 경은 분명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헨리 경에게 제가 그러더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헨리 경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저희가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왓슨 박사님. 위층에 가서 저희 레피도프테라 수집본을 한번 보시겠어요? 영국 남서부의 수집본으로는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보시는 동안 아마 점심 준비가 끝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빨리 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싶었다. 황야의 우울함, 불운한 조랑말의 죽음, 바스커빌 신의 음산한 전설과 연관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일까지 그 모든 것을 생각할수록 슬픔이 더해졌다. 다소 모호한 그런 인상들에 대해 무엇보다도 스테이플튼 양의 명확하고 확실한 경고가 있었다. 너무나 진심 어린 경고였어 그 뒤에는 분명히 어떤 중대하고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점심을 하고 가라는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고 나는 즉각 되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고 우리가 걸어왔던 풀이 무성한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지름길이 있었던 모양이다. 도로에 접어들기도 전에 나는 길가 바위에 앉아 있는 스테이플튼 양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걸어왔는지 그녀의 볼은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손을 허리에 올리고 있었다. 왓슨 박사님을 앞지르려고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자를 챙겼을 시간도 없었네요. 저는 다시 빨리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오빠가 저를 찾을 테니까요. 박사님을 헨리경이로 생각하다니 너무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디 제가 했던 말들은 잊어주세요. 박사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스테이플튼 양. 내가 말했다. 헨리경의 친구로서 그의 안녕은 제가 몹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헨리경이 런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왜 그렇게 간절히 생각했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저 아녀자의 마음이에요. 왓슨 박사님. 저를 아신다면 제가 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이유를 댈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목소리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그 눈빛도요. 제발 부탁이니 제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스테이플튼 양, 여기 내려온 이래로 언제나 뭔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마치 저 거대한 그린펜 늪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빠져버릴지도 모르는 녹색지대가 있고 길은 보이지 않는군요. 그러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스테이플튼 양의 경고를 현리경에게 전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지만 이내 눈빛이 침착해지더니 대답했다. 왓슨 박사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제 오라비와 저는 찰스경의 죽음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는 찰스경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신 산책 코스가 황야를 지나 저희 집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가문에 들이온 저주에 지나치게 깊은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났을 때 저는 자연히 그분이 나타냈던 공포에 어떤 원인이 틀림없이 있다고 느꼈죠. 그러니 가문의 다른 분이 여기서 살려고 내려오셨을 때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고 그분께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해드려야 한다고 느꼈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뿐이에요. 그 위험이란 게 뭔가요? 사냥개 얘기를 아시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헨리경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으시다면 그의 가문 사람들에게 언제나 치명적이었던 장소에서 그분을 멀리 데리고 나갔어요. 세상은 넓잖아요. 위험한 장소에 살 까닭이 뭐가 있나요? 여기가 위험한 장소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현미경은 그런 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좀 더 분명한 정보를 주실 수 없다면 그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군요. 뭐라 분명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분명하게 아는 게 없으니까요. 스테이플튼 양,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처음에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면 그러면 왜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오빠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겁니까? 오빠는 누구든 반대할 이유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오빠는 저택에 누군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황야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만약 제가 뭐든 현미경을 쫓아버릴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걸 안다면 오빠는 무척 화를 낼 거예요. 저는 돌아가야 해요. 아니면 저를 찾아보고는 제가 왓슨 박사님을 만났다고 의심할 테니까요. 안녕. 그녀는 돌아섰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모습은 흩어진 바위들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득 안고 바스커빌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을 재촉했다.